여러분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제시 링가드를 아십니까? 그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 뛰었지만 언제나 그는 늘 파파라치에 쫓기고 조롱에 시달리며 밥 한 끼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던 상처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모두가 비웃는 길을 선택하며 한 나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긴 축구 변방이다. 그는 더 망가질 것이다. 라며 모두가 비웃었고 그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으로 밝힌 단 한 문장의 고백이 유럽을 침묵시키고 세계 축구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문장 속에 담긴 그 나라의 정체성은 그 어떤 통계도 미디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상처받은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가?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 변화는 오직 그 나라에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시 링가드가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BBC 스튜디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이 K리그라니요? 스카이 스포츠 앵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 취급은 받겠습니까? 커리어 자살이군요. 27년간 수많은 이적 시장을 지켜본 저도 당황했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3대 리그 출신이 아시아 K리그로 이건 이적이 아니라 도피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도 시스템도 언어도 다른 곳으로 간다니. 그가 3개월 안에 짐 쌀 거라 확신했죠. 저는 마커스 벤틀리입니다. 국제 스포츠 분석가죠. BBC 국제부에서 27년간 선수들의 이적과 커리어를 추적해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선수 분석 고문이기도 했고요. 런던에서 태어나 평생을 유럽 축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던 겁니다. 링가드의 선택은 잘못됐다고요. 영국 언론은 난리였습니다. 더 타임즈는 몰락의 시작이라 썼고 가디언은 프리미어리그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조롱했죠. 저도 그날 저녁 칼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링가드는 석 달 내로 유럽행 비행기에 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링가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보던 제 손이 멈췄죠. 수천 명의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환영 피켓, 함성,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이라면 벌써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경찰이 막아도 팬들은 선수에게 달려들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환호했습니다. 통제선 밖에서 질서 정연하게 응원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떻게 저렇게 움직입니까? 공항 입국 절차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링가드가 짐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18분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이라면 1시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수화물 분실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데이터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인천공항 처리 속도, 행정 효율성, 시스템 정확도. 숫자들이 제 예상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영국보다 빠릅니다. 아니, 유럽 대부분보다 빠릅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놓친 게 있습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링가드의 첫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보던 긴장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여긴 날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을 쉰다고요? 사람으로 본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프리미어리그가 그를 기계 취급했다는 겁니까? 저는 27년간 수많은 선수 인터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처음이었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겁니까? 한국을 과소평가한 겁니까?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분명 축구 변방입니다. 유럽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왜? 링가드의 저 눈빛은 뭡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 시스템의 속도, 링가드의 표정. 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워놓은 확신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링가드의 한국 생활을 직접 추적하기 시작했죠. FC 서울 측의 자료를 요청했고 현지 언론 보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링가드가 서울 도심에 적응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장면은 강남 거리였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했고 거대한 전광판들이 도시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표대로 움직였죠. 링가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런던보다 현대적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보다요? 영국의 자존심인 런던보다 현대적이라니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인터넷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카페에서 영상 통화하는 링가드의 화질이 끊김없이 선명했죠. 영국에서라면 버퍼링이 걸렸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알던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링가드가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과가 즉시 나왔다는 겁니다. 엑스레이, 혈액 검사, 심전도까지 전부 당일에 확인 가능했죠. 에이전트가 놀라서 말했답니다. 이건 마법입니다.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영국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몇 주, 심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응급실도 대기가 일상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도 효율은 유럽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순위, 행정 처리 속도, 디지털 인프라 수준.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숫자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이걸 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링가드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훈련 영상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맨체스터에서는 항상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눈빛이 날카로웠고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고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문화가 선수에게 이런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27년간 이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환경이 선수를 바꾼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제 이론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선수의 표정이 바뀐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링가드가 훈련장을 나서는데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영국이라면 팬들이 우르르 몰려들 겁니다. 사인 요청, 사진 촬영, 고함. 선수는 도망치듯 차에 타야 하죠. 그런데 한국 팬들은 달랐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링가드 선수님 고생하셨어요. 외치며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했습니다. 링가드가 손을 흔들어 답례하자 팬들은 환호하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죠.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사회의 성숙도를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링가드가 밤에 혼자 산책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죠.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돗자리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여성들도 노인들도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불가능합니다. 밤에 혼자 걷는다고요? 위험합니다. 강도, 소매치기, 취객. 항상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가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문명은 건물의 높이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속도만도 아닙니다. 진짜 문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때 사회는 비로소 안정됩니다. 한국은 그걸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링가드가 왜 한국에서 숨을 쉰다고 말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더 놀라운 장면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링가드가 슬리퍼를 신고 편의점에 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입니다. 맨체스터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보디가드 없이, 매니저 없이 그냥 동네 청년처럼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컵라면을 고르고 김치를 집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편의점 직원도 손님들도 그를 신기하게 쳐다볼 뿐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몰래 찍는 사람은 있었지만 다가와서 방해하진 않았죠. 링가드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마치 그냥 그곳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건 적응을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안정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유명인이 아니라 그냥 제시 링가드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링가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였죠. 그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아, 진짜? 아이씨. 억양까지 정확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국 억양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죠.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누군가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링가드는 지금 한국을 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체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링가드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김기복. 한국 언론은 웃으며 보도했죠. 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감독 이름에 선수 이름을 붙입니까?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이건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별명은 관계의 증거입니다. 서열과 정이 담긴 표현이죠. 김기동 감독은 링가드를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링가드가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영국 선수들이라면 불편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링가드는 웃으며 김기복,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문화적 거리가 제로였습니다. 저는 그날 링가드가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 말입니다. 서양에는 없는 감정이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따뜻한 유대감입니다. 링가드는 그걸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 내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동료들과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이었죠. 링가드가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실수하고 웃었습니다. 선배 선수가 고기를 구워주고 링가드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형님들 건강 짱.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어린 선수가 훈련에서 실수했습니다.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죠. 그때 링가드가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말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한국어였습니다. 어린 선수가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낯선 동양팀의 외국인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형이었습니다. 동료를 챙기는 선배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맨체스터의 장난꾸러기 링가드는 어디 갔습니까? 그날 밤 저는 영국 언론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국 꼰대 문화 못 견딜 것. 서열 사회에서 링가드는 질식할 것. 비웃던 기사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링가드는 한국의 서열 문화 속에서 오히려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영국 언론은 저를 포함해서 한국 문화를 피상적으로만 봤습니다. 서열만 보고 정을 보지 못했죠. 규율만 보고 따뜻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위계는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과 배려의 구조였습니다. 링가드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링가드도 둘 다 오판했습니다. 제 전문성이 흔들렸습니다. 27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의심했습니다. 한 가지 확신이 남아 있었죠. 한국의 축구 문화는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후배 문화, 예절, 위계 구조. 이 모든 게 선수에게 압박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영국은 자유롭습니다. 선수들이 감독에게도 농담하고 서로 편하게 대화하죠. 그런데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링가드가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요. 문화적 압박이 결국 그를 짓누를 거라고요. 그래서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언제 그가 한계를 느낄지 기다렸죠. 그런데 훈련장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선수들이 훈련하고 쉬고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규율은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웃고 장난치고 서로를 챙겼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규율과 따뜻함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후배가 선배에게 예의를 지키지만 선배는 후배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훈련은 엄격했지만 쉬는 시간엔 형제처럼 어울렸죠. 저는 이 조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링가드를 봤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선배들에게 인사하고 후배들을 챙기고 훈련에 집중했죠. 장난꾸러기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저 얼굴. 맨체스터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링가드는 늘 밝고 웃고 춤추는 선수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어른의 얼굴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링가드가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였죠. 혼자 몸을 풀고 공을 차고 준비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도착하자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선배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뒤였습니다. 어린 선수가 슛을 실수했습니다. 좌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그때 링가드가 다가갔습니다. 등을 두드리며 뭔가 말했습니다. 어린 선수가 고개를 들고 다시 공을 찼습니다. 링가드가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리더의 행동입니다. 책임감 있는 선배의 모습입니다. 맨체스터의 링가드는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받던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후배를 챙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를 바꿨습니까?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사람이 몇 주 만에 바뀝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링가드는 분명 달랐습니다. 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새로운 링가드였습니다. 그날 밤 영국 소셜미디어를 봤습니다. 팬들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링가드는 장난꾸러기일 뿐이야. 진지함이 없어. 한국 가서도 똑같을 거야. 댓글들이 쏟아졌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링가드는 성숙하지 못한 선수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훈련장에 오고 후배를 격려하고 팀 분위기를 챙기는 선수 말입니다. 이게 같은 사람입니까? 영국 팬들은 여전히 옛날 링가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링가드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너무 많습니다. 링가드뿐 아니라 한국 문화도 K리그 시스템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27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식 문화가 링가드를 억제할 거라던 제 이론.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그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규율 속에서 자유를 찾게 했고 서열 안에서 존중을 배우게 했습니다. 제 안의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편견이 깨졌습니다. 저는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표면만 봤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했죠. 그 이면의 문화, 사람을 대하는 방식, 관계의 깊이. 이 모든 걸 무시했습니다. 링가드는 지금 제 이론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무엇이 진실입니까? 27년간 쌓아온 분석 틀이 무너진다면 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나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링가드가 재활 중 휴가를 반납했다는 겁니다. 부상으로 2주 휴식 판정을 받았는데 사흘 만에 훈련장에 나타났죠. FC 서울 관계자가 말렸답니다. 좀 더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링가드가 고개를 저었답니다. 팀이 힘들 때 혼자 쉴 수 없어요. 저는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절대 예상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링가드는 부상을 핑계로 쉬는 선수 아니었습니까? 맨체스터 시절엔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훈련을 빠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부상 상태에서도 팀에 나온다고요?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링가드가 벤치에 앉아 동료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격려하고 물을 챙겨주고 작전을 함께 고민했죠. 뛰지 못해도 함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 일정도 빠짐없이 보고했습니다. 이건 책임감의 절정이었습니다. 한국이 그에게 심어준 가치였습니다. 팀을 위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책임진다는 것. 링가드는 이 모든 걸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국의 링가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FC 서울이 연패에 빠졌습니다. 라커룸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때 링가드가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죠. 어색한 케이팝 댄스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링가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춤췄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동작으로요. 그러자 한 선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또 다른 선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링가드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형님들 믿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선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침체됐던 공기가 다시 살아났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의 춤에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었습니다. 팀을 살리려는 진심 어린 케어였습니다. 저건 리더의 행동입니다. 팀이 힘들 때 먼저 나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맨체스터에서는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훈련 중 어린 선수가 패스 미스를 연발했습니다. 주눅이 들어 몸이 굳었죠. 감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링가드가 그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뭔가 말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형이 옆에 있어. 한국어였습니다. 어린 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죠. 링가드가 웃으며 공을 건넸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 선수가 패스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링가드가 엄지를 들어올렸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 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링가드의 표정, 어린 선수의 눈빛, 그 사이를 흐르는 따뜻함. 이건 문화적 장벽을 완전히 넘어선 교감이었습니다. 한국인 정서를 흡수한 겁니다. 그날 밤 영국 언론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링가드를 망칠 것. K리그는 그의 무덤이 될 것. 몇 달 못 버티고 도망칠 것.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썼죠. 칼럼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그의 자아를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책임감을 심어주고 리더십을 키워주고 성숙함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은 그를 평생 가십으로만 소비했습니다. 사생활 스캔들, 파티 사진, 경솔한 행동. 그것만 보도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봤습니다. 실수를 비웃지 않고 성장을 기다려줬습니다. 그 믿음이 링가드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은 팬들은 저를 포함해서 링가드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품으로 봤고 오락거리로 봤고 조롱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입니다. 문화가 성숙하면 사람도 성숙합니다. 환경이 따뜻하면 사람도 따뜻해집니다. 링가드는 지금 그 증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따뜻하게, 진심으로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링가드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부상 후유증과 기대감, 언어 장벽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경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슛은 빗나갔고 패스는 어긋났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외국인 선수의 전형적인 이탈 시점이었습니다. 적응 초반에 흥분이 가시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죠. 저는 이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드디어 원래 궤도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팬들도 다시 들끓었습니다. 봐라, 한국과도 똑같아. 역시 링가드는 링가드야. 3개월 못 간다더니 딱 맞네. 소셜미디어가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 분석이 맞는 겁니까? 한국도 결국 그를 바꾸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기장에 피켓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아, 링가드, 천천히 와. 우리는 기다릴게. 슬럼프는 지나간다, 링가드 파이팅.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응원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실수한 선수를 감출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영국이라면 벌써 야유가 쏟아졌을 겁니다. 돈만 받아먹는다. 팀을 망친다. 당장 나가라.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소셜미디어도 확인했습니다. 링가드 선수 힘내세요. 누구나 힘든 시기 있어요. 부상에서 회복 중이니 당연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어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댓글들이 따뜻했습니다. 악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장면, 이 반응.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입니다. 한국 팬들은 실패한 선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한국 특유의 정서라는 겁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C 서울팀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링가드는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이 힘들 때 우리가 함께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라커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배 선수들이 링가드를 둘러쌌습니다. 형, 괜찮아. 천천히 와. 우리가 있잖아. 같이 이겨내자.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대화였지만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링가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이라면 불가능한 분위기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성적이 나빠지면 선수들끼리도 갈라집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고 거리를 둡니다. 팀워크는 무너지고 개인만 남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실패한 일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함께 걷게 합니다. 정이라는 감정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혈연도 아니고 오랜 친구도 아닌데 가족처럼 대합니다. 이게 한국식 팀워크였습니다. 며칠 뒤 링가드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한국은 절 혼자 두지 않아요. 맨체스터에서는 슬럼프 때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선 다릅니다. 감독님도 형님들도 팬들도 모두가 저를 응원해요. 여기선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슬럼프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까지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에게 준 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링가드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후 늦게까지 남아 개인 연습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남았습니다. 공을 주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땀 흘렸죠. 아무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 뒤 링가드가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링가드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벤치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비난 대신 믿음을 주고 조롱 대신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 따뜻함이 링가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단단하게요. 그리고 3개월 뒤 세상을 뒤집을 소식이 터졌습니다. 링가드가 FC 서울 주장 완장을 받았습니다. 캡틴이 된 겁니다. 저는 기사를 보고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주장이라고요? 제시 링가드가요? 영국 팬들은 폭발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장난하나? 소셜미디어가 조롱으로 뒤덮였습니다. 폴 스콜스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링가드는 주장감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부족하죠. K리그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다른 해설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실 동의했습니다. 리더십은 그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에게 완장을 줬습니다. 책임을 먼저 준 겁니다.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이게 한국식 리더 양성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링가드가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동료들보다 30분 일찍 와서 몸을 풀었죠. 훈련이 끝나면 어린 선수들과 남아 개인 지도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집중해, 우리 할 수 있어. 형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이겨냅시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외침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목소리였습니다. 팀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벤치를 오가며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후배가 실수하면 달려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커버할게. 부상으로 벤치에 앉아서도 목소리를 높여 지휘했습니다. 왼쪽 공간 비었어. 압박 들어가.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그가 완장을 고쳐 매던 순간 그 표정은 더 이상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얼굴이었습니다. 리더의 눈빛이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절대 볼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소년 링가드를 어른으로 만들었나? 영국 최고 권위 언론이 한국을 인정한 겁니다.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링가드를 조롱했다. 그가 한국에서 3개월도 못 버틸 거라 내기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 한국은 그에게 책임을 줬고 그는 그 책임을 짊어졌다. 우리가 비웃던 K리그가 링가드를 리더로 키웠다. 이제 질문해야 한다. 문제는 링가드였나 아니면 우리였나? 저는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영국 언론이 스스로를 비판하다니요? 한국을 배워야 할 나라로 언급하다니요?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목격한 변화를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리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링가드의 과거를 비웃지 않았고 실수의 조롱 대신 믿음을 줬고 가능성을 먼저 봤습니다. 그 존중이 링가드의 본질을 깨운 겁니다. 영국은 어땠습니까? 평생 그를 가십거리로 소비했습니다. 파티 사진, 연애 스캔들, 경솔한 행동. 그것만 보도했죠.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품으로 받고 오락거리로 봤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를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선수 이전의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완장을 줬고 책임을 맡겼고 성장을 기다려줬습니다. 그 차이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27년 경력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선수는 환경을 만든다. 이게 제 오래된 공식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선수가 팀을 바꾼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이 선수를 만듭니다. 한국이라는 환경이 링가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존중과 책임, 인내와 믿음. 이 모든 게 그를 어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완장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그에게 준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어른이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장면을 세계 축구 문화의 전환점으로 기록해야 한다고요. 한국은 사람을 다시 만드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링가드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3개월이면 떠날 거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저는 그의 일상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링가드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여성들도 노인들도 아이들도 안전하게 거닐었죠. 링가드가 벤치에 앉아 야경을 봤습니다.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몰카도 없었고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유명인이 아니라 그냥 제시 링가드로요. 이게 정말 소중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런던이라면 불가능한 일상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걷는다고요? 위험합니다. 파파라치가 쫓아오고 취객이 시비 걸고 소셜미디어에 악플이 쏟아지죠. 평범한 일상은 사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에게 평화를 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정의라는 문화였습니다. 서양에는 없는 개념이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따뜻한 유대감입니다. 선배가 후배를 챙기고 팬이 선수를 감싸고 시민이 낯선 이를 배려하는 힘입니다. 이 정의, 링가드를 받아들였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외국인을 한국은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격려했고 조롱하지 않고 인내했고 밀어내지 않고 끌어안았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K리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링가드의 경기를 보려고 한국 방송을 찾았죠. 유럽 팬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링가드가 변한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폭발한 겁니다. K-팝, 드라마에 이어 이제 축구까지. 한국은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링가드는 사실상 한국 홍보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변화가 곧 한국의 매력이었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한 선수를 통해 글로벌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그 현상을 분석하며 전율했습니다. 이게 21세기 국가 경쟁력입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문화의 깊이, 사회의 성숙도. 이게 진짜 힘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언론의 최종 평가가 나왔습니다. BBC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링가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다였습니다.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3개월 만에 짐 싸 돌아올 거라 내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을 줬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도 인정했습니다.
K리그를 무시했던 게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선수를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영국이 한국을 배워야 할 국가로 언급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조국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링가드를 망가뜨렸습니다. 존중하지 않았고 인내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소비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를 치유했고 성장시켰고 다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링가드를 봤습니다. FC 서울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서 있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모습이었죠.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K리그의 스타도 아니고 유명한 외국인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청년 제시 링가드였습니다. 상처가 아문 눈빛이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받은 조롱, 영국에서 느낀 외로움, 실패의 낙인. 그 모든 게 치유됐습니다. 한국이 그를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완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가의 진짜 힘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 따뜻함이 한 남자의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빠른 시스템도 높은 빌딩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K-팝 스타가 아니라 드라마 배우가 아니라 한 축구 선수의 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링가드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상처받은 이들을 다시 뛰게 하는 나라라고요. 나는 그날 내 조국 영국이 한국에게 배울 점을 깨달았습니다. 문명은 속도가 아닙니다. 따뜻함입니다.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었고 세계는 그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링가드는 그 시작이었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나라입니다. 그 따뜻함과 힘이 바로 이 시대가 잊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하우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